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관계 스토리 15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계 스토리의 강의 주제를 첫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은 결국에 끝이 있게 마련이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처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똥 철학을 반영해서 15번째 키워드는 첫 관계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의 첫 관계일 겁니다. 아마 엄마일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내가 엄마랑 아빠랑 첫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거는 나의 나약한 존재였을 때 처음으로 맺게 되는 관계인데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관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패턴이 어느 날 내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나의 친구라든지 나의 연인이라든지 그렇게 관계를 맺는 패턴하고 동일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다른 가족들이 형성되는데 그 또 다르게 형성된 가족하고의 관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는 어쩌면은 내 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관계를 정말 잘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야만 나의 삶이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전부야.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전부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 그 전부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줘야 내가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내가 학습을 해서 관계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맺어놨는데 이게 처음 마주하게 되었던 관계한테는 괜찮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친구, 연인, 직업의 세계, 동료들과 그 패턴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그덕삐그덕삐그덕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힘듦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웠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공유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안타깝게도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이 무엇인가는 개념 스토리 13번째에서 다뤄놨으니까 클릭하셔서 한번 수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울베라고 하는 학자는 기본적으로 생애 초기에 내가 애착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는 성인기의 정서에도 성인기의 대인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고 내가 이제 어린 시절 내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거나 절망을 하는 패턴으로 관계를 이어가거나 이탈하는, 도망가는 패턴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애착의 문제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어린 시절의 애착의 문제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는 애착을 기반으로 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애착의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형과 불안형과 회피형과 혼란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안정형은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런 나를 타인들이 수용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신뢰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혼자 지내는 것도 남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안정형들은. 그런데 이제 불안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압도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 상대방이 있는지를 항상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별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극심하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피형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꾸 회피하고, 그리고 거부당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정 정도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는, 일명 우리가 이제 독립장군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안정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믿지 않고 그냥 피하는 이런 패턴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란형은 상대방하고 깊게 친밀해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너무 멀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감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가 회피형이다, 불안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과 행복감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계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좀 피하는가?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징을 마주하면 저항을 하는가? 어떤 특성들을 마주하면 절망을 하는가? 어떤 특징을 마주하면 내가 도망가고 싶은가?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좀 솔직하게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고 치유가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도 절망도 도망, 내가 어떤 특성에서 자꾸 도망을 가고자 하는지를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회피형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문제를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멈추시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자꾸 맞춰보려고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안형은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불안해 압도되지 마시고, 불안하다면 나의 나의 관심사를 주변으로 돌려서 의식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거나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좀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혼란형은 나의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념과 나의 경계를 명확하게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의 마무리까지도 미성숙한 존재로서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이래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10년이라도 과거보다는 내가 조금은 성숙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기,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그런 것들을 좀 수반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 스토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5에서는 5번째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인지 제가 남아있는 몇 시간 동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관계 스토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